근데 실상을 보면 영부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영부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가끔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실상에는 정확한.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나온 말이긴 하죠. 국민 저항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억지 부리는 거는 그 무식 카르텔이에요. 그 언어 도단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극우 유튜버들이 대한 언론이라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아, 평생 그렇소. 대한 언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네.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이런 폭동에 관련해서는 무슨 그 민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 1년에서 10년입니다. 소요죄만 일반 소요죄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무슨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줘요. 그건 불가능. 벌금형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합니까? 특정 교회 교도들이 많다. 이게 바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도들이고 저분 네. 같은 경우에는 특임 전도사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략 7억 정도 추정되는데 네, 네, 네. 예. 요새 공사비하고 자재값이 올라서 막상 해보면 더 나올 거예요. 아 네. 진짜 비싸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대략 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거는 저기에 적어도 형사 입건돼 있는 사람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치용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우리 김용남 의장님 오셔서 재밌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그런 얘기가 더 재밌는데 사실. 자, 함께 해주실 우리 정치용장의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매번 오민씨 가르쳐. 오민씨 오민씨. 근데 네. 그래도 고마워하셔야 되는 게 그거 받아주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한 군데 한두 군데 더 더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좀 아니 그러니까 네. 고민씨 배우 아시죠? 예. 고민씨 아, 말고 그거 생각하면 오민씨 돼요? 그것만 아. 기억하면 안 헷갈려요. 아 근데 이거 미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왜 이걸 미시는? 도대체 그 브랜드 캐릭터화를 꼭 추구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네. 저의 아. 그 스테이터스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민씨, 김용남 전 의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최은경 기자가 같이 네. 또 정리해 주실 거고 장윤선 기자께서는 화장실 가셨어요. 잠시 아이 화장실. 오셨어요. 아니 왜 자꾸 나를 화장실에 넣고 그러니까. JTBC가 화장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아, 좋아요. 정말 쾌적합니다. 좋습니다. 쾌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함께 하시고요. 네. 지금 오전에도 막 쏟아지는 뉴스들이 좀 많아서 그것도 정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공수처 얘기부터 좀 가야 되나요? 아, 네. 아니 이거 뭐 길게 얘기하려고 원래 했는데 네. 짧게 정리를 할게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잖아요. 네. 그리고 데리고 있었는데 수차례 지금 조사를 시도했지만 구인, 인치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가는 걸 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지금 이거 조사하기 어렵다면 이건 그냥 사건을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것이 낫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넘긴다. 근데 네, 검찰에 그렇죠. 넘긴다는 게 원래 이제 공수처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한 거는 야 공수처 니네가 무슨 수사 권한이 있냐 이거 내란 사건에. 근데 검찰도 내란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수사권은 없. 일종의 법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죠.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검찰 조사도 잘 안 받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글쎄 조사에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예상은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네. 위해서. 검찰- 패. 아. 상대방의 패를 네. 보려고. 아 검찰 네. 조사에선 네. 아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응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그리고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도 또 명분도 없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출석해서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보고 이씨 안 봐줄 것 같은데 그럼 그다음부터 안 안 나와? 나가겠지. 아니 근데 공수처도 한 번은 나갔잖아요. 공수처도 한 번 나갔으니까 첫날. 공평하게 한 번씩. 한 번씩은 분위기 네. 정도 봐준다. 아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그 피의자 윤석열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협조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세현 검사는 네. 비윤, 친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 절대 협조는 안 할 거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온 공소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소는 10번도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친한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친한도 아니에요. 친한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친한도- 둘이 인연이 깊은 건 맞아. 네. 그 고등학교 뭐 학교, 선후배예요. 네, 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대학도 그렇지만 현대고등학교 그 1년 선후배 지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박세현 고검장이 이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할 때 1차에 누락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박세현 고검장은 하여튼 검사장 승진해서 동기 중에 자기가 1차 때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인사 때 또 되고 이렇게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이렇게 검사장 승진이 올라가는데. 되는데 1차에 승진 누락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을 상해했고 뭐 한동훈 뭐 이렇단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친한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한번 잠깐 미뤘다가 다음에 이렇게 더 아, 크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검찰에서 그런 일은 검찰은 그런 일 없어요? 인사에서 다음이 어딨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는 걸로. 네, 근데 네. 피의자는 자기가 원하면 어떤 조사도 거부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진술 거부권은 있죠.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인해서 데리고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요? 법률적으로 끌고 아니 그걸 못하면 구속이 아니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못 네,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뭐 수많은 그 과거에 이제 그 검사들이 네? 뭐 예전에는 때리기도 하고 오밤중까지 잠 안 재우고 수사하고 아, 그런 얘기 하시면 우리 아니, 저 어떻게 김용남 불편하시겠어요. 의장님 불편해하세요. 아니 반성하시면 옛날에는 됩니다. 그런 그랬어요. 일들이 왜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인권 수사 원칙에 따라서 네. 9시 넘으면 조사 못 하고 예, 그리고 진술 거부권 보장해 줘야 되고 예. 법원에 가서 다퉈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여된 권리는 아마 다 쓰겠죠. 예,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쓰겠죠. 네, 그리고 네, 본인이 또 해볼 수 있는 법률적 조처들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버텼기 때문에 전 다양한 방식으로 해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조사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검찰로 넘어갔고요. 다음 소식 또 뭐 보면 되겠습니까? 네, 서부지법 폭동 이야기를 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구속된 시위대가 지금까지 58명인데 이제 법원에 난입해서 집기를 파손했다가 붙잡힌 46명 중에서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4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10명은 전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무슨 구속 얘기예요?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뭐 이런 취지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MZ의 집회 문화가 궁금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MZ 네. 젊은이들이 어떻게 집회하는지 뭐 보러 갔다가 나도 흥분하게 돼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아서 근데 공식적으로 어차피 아무 보도가 된 말이나 거는 하는 아무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 저항권을 광화문대로나 이런 데로 행사했다. 왔어야 됐는데 아, 그래요. MG 집회. 네. 하여튼 MG 집회가 궁금해서 갔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네. 그 뒤에 말은 제가 붙인 말이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나온 말이긴 하죠. 국민 저항권. 가장 정광훈 말도 안 목사가 되는 했던. 말 중에 하나죠. 그래, 네, 네. 국민저항권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가볍게만 좀 짚어주시면요. 국민 저항권은 네. 그 헌법과 법률이 이른바 자연법에 어긋나게 그 제정되고 집행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강제하고 네. 독재 정권이 강압적으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개념인데 예를 들면 천부인권 같은 건데 그거를 그렇죠. 뭐 제한한다거나 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 유대인은 다
독일 언제까지 독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막 잡아갈 거야. 뭐 잡아가서 강제 수용소에 넣어놓고 뭐 가스실 보낼 거야. 그걸 법률로서 제정해 갖고 뭐 집행한다고 할 때 저항할 수 저항권이 있는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게 거꾸로예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친위 구테타가 그래서 국회고 뭐고 다 마비가 무력화시키고 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갖고 막 인권을 제약하고 막 잡아넣어 영장 없이 법원에 영장 없이 막 사람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할 때 저항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지금 완전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어 도단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저는 극우 유튜버들이 대한 언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대한 언론으로서. 평생 대한 언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네.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 하는 것처럼 무슨 뭐 열사 뭐 거의 독립운동에 비유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 저항권도 마찬가지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민권 운동 한창 막 그 들불처럼 번질 때 로자 파크스가 흑인이지만 미국의 그 뭐야 버스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네, 이럴 네. 때 저항하고 이런 것은 인권에 반하는 거다. 평등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을 이 사람들이 폭도들이 갖다가 쓰면서 무슨 저항을 아니 법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가서 오늘 보니까 무슨 방화까지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그 언어의 오염도 심각하고 언어 도단도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교정부터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들의 네. 사상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어떤 사상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또 만들어주는 뭐 몇몇 유튜브들 네. 혹은 또 정광훈 뭐 언론인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사람들도 자신 있게 그 얘기를 막 사람들 앞에서 혹은 뭐 막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는 걸 보면 제일 오염된 단어들이 국민 저항권도 그렇고 화요일 날 나왔던 네. 뭐 철 들고 나서 뭐 자유민주주의의 뭐 뼛속까지 뭐라 그랬던가. 네, 평생 자유민주주의도 신념, 엄청 오염돼, 신념. 심각하게 오염돼가 하고 있고 맞아요. 뭐 네. 아무 말 대잔치예요 요새. 보면. 정말 요즘 일부 대기 오염도 피의자들이- 심한데 네. 언어 오염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는 손을 빌면서 선처를 바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배후가 누구냐, 뭐 이제 서로 장경태 의원하고 석동현 변호사하고 고소고발전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상현 의원이나 석동현 변호사나 매우 의심스럽죠. 그날 만약에 월담을 한 17명에 대해서 본인이 강남서장으로부터 훈방조차 한다라는 확약을 받지도 않아 놓고 거기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냥 뭐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을 설명에 따르면. 네. 그런데도 곧 풀려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다 해도 돼. 이런 걸로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폭력의 강도가 좀 심해지고. 강도가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의원 당시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폭동에 관련해서는 무슨 그 민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 1년에서 10년입니다. 소요죄만 일반 소요죄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무슨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줘요. 그건 불가능. 벌금형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쭉 추적한 바에 따르면 1월 19일 새벽 1시에 마포경찰서 하고 서부지법에서 400m 떨어진 지점의 어떤 호프집에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근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은 네. 지역 뭐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네, 조금 네. 중년의 이제 또래로 보이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1시에 그 시간에 왜 거기 가 있었는지 뭐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갔던 청년들이 다른 층들에 대해서는 송계 정도가 경미한데 네. 유독 7층 영장 전담부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가냐. 물론 네. 지금 안내판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영장 전담부라고 딱 써 있지 않다. 저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가봐야겠다. 당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7층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 방에 있는 줄 알고 실제로 어떻게 그 판사를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래서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또 전광훈 목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층 판사 집무실을 문을 발로 차는 걸 이제 저희 JTBC가 찍었는데, 네. 네, 그건 이제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은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이모 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다라는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2030 청년들이 많다, 뭐 과반 50몇 %가 넘는 게 이 젊은 청년들이다. 그러면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극우가 된 젊은 세대 뭐 2030 이렇게 분석 기사도 쓰고 하던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MBC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교회 교도들이 많다. 그게 바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도들이고 저분 네. 같은 경우에는 특임 전도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무슨 전도사가 저렇게 문을 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들어가. 누가 무서워 죽겠어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게 그날? 석동현 변호사가 했다는 그래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예.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잖아요. 네. 지금 대략 7억 정도 추정되는데 네, 네, 네. 요새 공사비하고 자재값이 올라서 막상 해보면 더 나올 거예요. 네. 진짜 비싸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건설 자재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네. 뭐 대략 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기에 적어도 형사 입건돼 있는 사람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손해배상의 아. 액수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집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부터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돈이 많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예.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니들끼리 책임 분다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네가 구상을 하든지 다른 공범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대 그래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대신 벌금 내줄게 들어가 했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억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래나? 아니 근데 이제 실로 유튜버의 시대인 게 이 이형석 전도사라는 특임 전도사라는 네. 이모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17일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또 보여드리면 또 나가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국 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고장을 받아가지고요. 간단히 말하면 위험해요.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근데 또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서부지법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네. 사랑제일교회 입장을 또 전달을 안 해드리면 연락 오니까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사랑제일교회 입장이고요. 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의 주체도 아니고 폭력을 유도하거나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한 상태예요. 선긋기 나가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사람을 잡게 되면 확실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네. 뒤에 배우가 있는 것인지 단독 행동인지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사람이 전에도 뭐 폭력 관련해서 또 일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네. 네, 그 사랑제일교회 예전에 그 뭐 명도 집행 과정에서 막 굉장히 저항이 심했었잖아요. 거의 예. 거의 뭐 진짜 500억도 부족하다 그래갖고 네. 집행 거부하고 그럴 때 말밖의 성역이었던 사람. 정말 그 돈. 근데 저는 매우 심각한 게 이 예. 사람이 애국 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애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착각하진 않겠죠. 하는 말이죠. 그냥 그냥 말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죠. 말씀하신 언어도단의 이제 일환 예. 아닐까 싶은데. 아, 이게 진짜 너무 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본인이 하면 또 이게 다 애국 행동으로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게 다, 생각할 수는 예. 있으니까. 야. 네. 자, 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입장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네. 예,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짧게만 하고 갈게요. 김민전 의원. 네. 이 이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에 10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가 관련 기사 링크를 이제 올리다가 더는 참지 못한 다른 의원들이 그만 자중 좀 이제 좀 팩트 좀 확인해 보세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대통령을 자기적으로 우리가 절연한다고 해서 출당을 시킨다고 절연이 되겠느냐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매하네요. 제가 아마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뭐였죠? 같은데 왜 백골단 기자회견 예. 있었을 때 네. 김민전 의원은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그냥 주무셔라. 네.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는 게 낫다. 훨씬 좋은 평가를 네, 받을 네. 거다 그러는데 내 말이 맞잖아요. 아,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뭐 이런 거 올리지 말고 그냥 계속 주무시는 게 맞다니까요. 아, 근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 취재를 하면 어떤 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당 좀 많이 좀 혼내주세요. 정말 비정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단톡방을 몰랐는데 김민전 의원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의총이나 이런 걸 하면 정말 그 비정상적인 발언의 수위가 극우 유튜브보다 더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럼 의원님 탈당하셔야겠네요.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대선이 본격화되면 우리 바로 달라집니다. 우리 정말 달라지는 거 맞아요? 바로 달라집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예, 예. 그 후보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예. 못 취할 거예요. 왜냐면 당장 본인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마 그 더 극렬해질 거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쌍권 시대잖아요. 권영세, 권성동. 권성동. 네. 이 두 사람 체제로 선거는 치르게 될 공산이 큰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왜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안 갔겠냐. 그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정광훈 그 목사를 포함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그 김주니까 안 받고 돌려보내면서 집회 나오라고 독려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표정 관리나 상황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쓸 것은 의미를 없다. 많이 부여할 예. 필요는 없다. 얘기는 하는데 김민전 의원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미 멀리 가 있죠. 안드로메다로 아니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뭐 고무줄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이제 탄성이 있지만 너무 멀리 가면 이제 끊어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와, 지금 저하고 MBN에서 토론 많이 같이 했었어요. 김민전 의원이 네.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참여연대에도 활동했어요. 참여연대요? 네. 굉장하네요, 스펙트럼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했었고 아, 그래요. 또 한 분 계세요. 김영선 의원. 네. 그분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했어요. 김영선 참여연대? 의원이 그 네. 명태균의 김영선 그렇죠. 그 의원 그때는 수정물 김영선? 그렇죠. 오선의 수존물. 네,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이력들 아닌가 싶어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당원의 출당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선을 걷잖아요. 그 저는 그래서 리더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당장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리더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원의 출당은 사실은 극렬히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부터가 시작인 거죠. 당원으로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출당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막상 하려면 욕 먹거든. 일부에선 욕 세게 하고 할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본인 손에 뭐 안 묻히고 이거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 자연스럽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확정되면 그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황에 네네네. 따라서는. 아니면 다음 비대위원장이나 다음에 전당대회를 뽑혀서 그 취임하는 당 대표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자니 귀찮고 욕 먹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네네네. 자, 하여튼 뭐 국민의힘 대통령과도 선거길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극우 유튜버 내지는 뭐 시위하는 사람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국힘 적어도 국힘 지도부가 그냥 유튜브 수준이라 맞아요. 그게 무슨 차별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가짜 뉴스도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럼 이건 하나 네. 듣고 올까요? 뭐죠? 네,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이재명 대표랑 절친이다. 이재명 대표의 뭐 진상에 아. 가서 조의금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요. 헌재 네. 입장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온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재판, 재청 내지 기피 사유라. 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뭐 신뢰성의 뭐 공격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네, 헌재 그래서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에 반합니다. 상가에 간 적 없고 조의금도 하지 않았다. 아 그래요? 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네. 헌재 해명이 맞다면? 아 해명이 아니, 맞겠지. 맞겠죠. 헌재가 뭐 거짓말을 거짓말 했겠어요.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 예. 절친이라는 입장에서는 권성동-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정치인 중에는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이잖아요. 거기는 예. 중앙대학교 공차. 동문이고. 법대 선후배에다가 같은 고시반 출신이라 아. 고시반이 있는 대학은 그 고시반 그냥 밀어주기죠. 합숙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고. 네. 어? 그 고시반이 상당히 끈끈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딱 한 기수 차이라 네. 17기, 18기. 제일 친하지. 친한 거 기준으로는 자기가 간 거 아니에요? 갔었을 거려. 모친상에. 안 갔을 수가 있나? 네. 그게? 여기 모친상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절친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약간 그냥 업으로 아는 항상 사람. 가서 네,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여튼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이건 약간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헌재가 고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식의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극우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하니까 그 검증하는 과정이 진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제 저렇게 많이 이제 고발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밑에서 또 열심히 활동한 유튜버들 가운데는 자 봐라 헌재가 찍소리 하나 못하지 않느냐 권성동 의원의 말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 헌재는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래서 저 헌재 재판관들을 다 몰아내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 주장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꾸로죠. 헌재에서 문상 간 적 없다, 부의금 낸 적도 없다라고 네. 했으면 권성동 의원이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갔었는데 내가 봤다라든지 갔었을 거거든. 안 네, 갔을 리가 그렇겠죠. 없어요. 네. 라든지 아니면 그때 문영배 재판관을 그 상가에서 본 본 누군가가 사람이 있다. 있다든지 뭐 아니면 부의금을 낸 명단 4번이라도 제시한다든지 네. 뭐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극우 유튜버들은 그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아마 그런 주장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예, 그럴 수는 있죠. 여쭤보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차례차례 계속 시비를 걸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정계선 재판관에 네.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하면서 이제 했었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 네. 뭐 적절한 시기에 또 이미선 재판관 뭐 시비를 걸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8명 중에 6명이 안 남게 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비를 걸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무슨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을래나요? 그게. 근데 곧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네. 뭐 통과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가 그렇죠. 되고 뭐 그러면 또 이제 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모적이다. 근데 뭐 그게 업처럼 돼버렸어요. 직업적으로 남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게 돼버려서 걱정입니다. 혹시 헌재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뭐 포석 정도로 혹시 이렇게 깔아놓는 그럴 건 아니에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는 어쩔 수 없고.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헌재는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는 뭐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선동이라는 의미에서는 불복할
거로 예상이 돼요. 음. 이게 잘못됐다. 헌재도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죠. 맞아. 그런 카르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그- 부쩍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사법부도 다 카르텔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좌파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계 또 저 선관위 뭐 이런 데들도 다 장악이 돼 있어서 네. 지금 거기에서 다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지금 거의 독립운동 하듯 하고 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억지 부리는 거는 그 무식 카르텔이에요. 무식. 무식 카르텔, 무식 카르텔. 네. 그게 제일 심해 지금. 보면. 반지성주의 무식 카르텔. 무식에는 뭐 답이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4일 전인가 3일 전에 기자들한테 면박을 줬어요. 아 기자라면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만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괴감이 들었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원내대표가 됐으면 말이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이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너무 빨리 가요. 전 이게 계속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네. 아니, 대통령이 지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2시부터 시작하는 그 탄핵 심리는 항상 일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출발한다. 가서 점심 먹고 시작하려고. 아, 평소에 아니 그렇게 근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박은정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날 그 용모가 굉장히 단정했잖아요. 맞아요. 예, 머리하고 너무 예쁘게 예, 드라이했죠. 머리 2대8로 정확하게 가르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박범계 의원이 바로 앞에서 봤는데 화장까지 하고 왔더라. 누가 해준 거냐? 재소자 중에 헤어 디자이너,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재소자들을 재소자 불러다가 시킨 거냐 뭐냐 막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 직접 문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결과 일찍 도착을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 일찍 도착하고 해서? 도착한 순간부터는 경호처의 경호관리 아.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 경호처에 이제 들어와서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제 꽃장단을 꽃단장을 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출석하는 거 아니냐. 이송까지는 법무부가 하지만 네. 그러나 딱 들어오면 여기부터는 이제 경호 업무가 경호처가. 시작이 되니까 경호처 관계자들이 해줬을 거다. 근데 여기에서 박은정 의원의 그 질문과 의문점이 있어요. 네. 화장하고 머리하는 게 왜 경호 대상이냐는 거예요. 네. 심기. 그게 예? 가능한가? 심기 경호? 그리고 아니, 일단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그 지하 어딘가에서 하나요? 왜 우리 분장실의 질문은 깜깜하면 뭐였냐면 안 되는데. 열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머리 드라이가 안 되는데 아. 이걸 차 안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대기실 있잖아요. 아. 대기실에서 대기한다고 그 대기실이 해서 넓대요. 성구인의 대기실이 대기실이 현재 넓고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 헌재 네.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기 꽂을 수도 있고 예. 전기가 근데 필요한 건 아니, 고되기 때문이죠. 고되기 때문에. 그거는 돼 있을 텐데 구속 상태인데 그렇게 외부인이 마음대로 접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특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경호까지 받으면서 헤어 메이크업이라는 것까지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특혜고 경호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네. 겁니다. 요즘 차에 차에도 가끔 가능한가 보네요.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아, 많네요. 네? 차에서? 차에 너무 그 옛날 차를 제가 220V 꽂는 네. 그 뭐 컨센트 있긴 있는 데가 있죠. 좋아합니다. 있대요. 요즘. 네. 아 고데기를 갖고 다닌답니까? 제소자가? 아니, 이제 같이 탈 수는 그게 말이 되나요? 예? 그 장착이 정식 명칭이 고데기는 아니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헤어 유선용 고데기도 드라이기.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충전해서. 네, 아 요즘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니 저는 화요일 날 그 헌재 심판 끝나고 네. 당연히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갈 줄 줄 알았는데 지구병원을 갔다는 뉴스를 듣고 네. 네. 아 진짜 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아직 현직 대통령이구나. 그럼요. 그렇죠. 지구병원을 간다는 거. 그 대통령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없는 의료 거. 시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구병원이라는 게. 네네네. 여전히 현직 대통령 맞네. 그러면 이거 하나 점쳐볼까요? 오늘도 병원을 간다 안 간다?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안과가. 근데 그 연속 가면 그 용 예. 아니 물론 한 번 간 것도 대단히 이상하고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밖에 나올 때마다 그 병원을-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진짜 욕 먹을 짓 아닌가요? 그럼 다른 데 갈 가능성도 다른데 어딜 가요? 지금 구속 오늘은 상태인데. 그냥 바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양심상 오늘은 들어가겠지. 근데 너무 양심이 없나 참.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뭐 좀 먹고 들어갈게. 이거 안 돼요? 아 먹는 거. 네. 난 지금 너무 근데 배고파. 4시간이나 있었다는 안과 검진하는데 4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요. 안과는 제 저는 전문이잖아요. 맞네. 안구건조증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난다긴다는 모든 안과는 다 갔어요. 제가 대학병원부터 다 갔잖아요. 굉장히 또 심각하죠, 제가. 4시간 검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시간은 수술을 해도 4시간 맞아요. 네. 검진을 4시간 하기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네. 근데 4시간 정도 머물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 그리고 네. 9시 09분에 도착을 해요. 구치소에. 공수처가 9시까지 기다렸어요. 공수처 가자마자 들어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 뭐 평소에 본인이 뭐 삼류사류라고 비판했던 공수처 검사들로부터 나 수사 안 받아. 네. 나 니네들한테 안 받아 질문. 이거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공수처를 너무 싫어하나 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김용현 두 아, 사람이 오늘 만나나요? 네, 사실상의 뭐 빅매치죠. 대집이죠. 이거 뭐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동지인지 원수인지를 만나는 것이고 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아. 한데 제일 핵심 쟁점이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냐? 누가 썼느냐 네. 이건데요. 누가 베꼈냐? 네, 근데 지금 막 단독 보도가 나온 나왔어요? 것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공부를 했다.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속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찾아보고 공부를 했다라는 입장을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다시 밝힌 걸로. 그쪽도 열 받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갈라서 공부를 했다는 거는 네.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가? 뭐 빨간 펜도 했고 그 네. 전에 포고령이 필요하다는 걸 지시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인데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 네. 아. 아니 근데 그 초반부터 본인이 쓰긴 했는데 법리 검토는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얘기도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통행 금지 뺐다는 얘기도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빼곡하게 김용현 측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어. 나는 수괴는 아니거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 김용현 장관이 아마 그 증인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나요? 제도적으로 물어볼 할 수 수는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탄핵 심판은 네.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직접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지 않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김용현 전 장관은 소추인단 측,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 국회 측이 먼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면 피소추인인 윤석열 측 변호인이 네. 반대 신문을 할 텐데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소추인 본인이 직접 들어와 그 증인을 상대로 물어볼 수 있도록 제도상 보장이 돼 있고 네. 성정상 할 겁니다. 네. 아, 그 그 자신이 직접 있을까요? 저는 못 그게 참을 궁금한데. 사람이다. 아니, 본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자신 있어. 할 네가 거예요. 썼잖아 이랬는데 무슨 소리세요? 시키셨잖아요.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선 돌이킬 수 없는 그 진짜 증언이 코미디가 나오는 거 되겠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차피 뭐 앞으로 증인 그 다음 주 설 지나면 네.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증인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해서 계속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데 비슷한 광경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홍장원 차장하고 만날 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뭐라고 얘기할지. 저 정말 좋아했습니다, 대통령. 예, 아. 진짜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나 이건 명단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정말 와 진짜 보수가 나타났다. 그 장면에 네.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TV 보다가 네. 끌려가면 그게 대한민국이냐. 아니, 저희- 워딩이 정말 좋아서 예술이었어요. 그냥 클로버로 돌리면 아니 제 말은 발음이 너무 맞아요, 좋아가지고 맞아요. 돌리면은 오타가 없이 풀리는 그런 오. 네, 그런 발음이었어요. AI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 윤석열, 김용현 오늘 만나서 아마 둘이 직접 대화를
직접 묻고 답하는 이런 시간이 아마 있을 것 있을 같다. 거예요. 성정상. 예.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3차 변론 기일 때도 변호사가 엉뚱한 얘기하면 툭툭 치면서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 네. 아, 요거는 아마 오늘 저녁 정도 영상이 이제 풀리게 되면 정말 빅히트. 빅히트 영상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 이야기는 홍장원? 뭐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좀 다른 걸로 넘어가 보면 그 이재명의 흥묘 백묘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네. 흥묘 백묘 어쨌든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고양이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을 그 민주당 그 백월에 이렇게 예쁘게 비슷한 걸로 잘 네. 세우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아니 뭐 논란까지는 아니었고 예? 그냥 이제 이거 지금 그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이 뒷벽을 바꿨어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그게 이거 대통령실에서 했던 거랑 같은 문구인데라는 다시 질문을 대한민국? 받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슬로건이면 어떠냐? 내가 쓰자고 했다.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쥐 잘 잡는 문구는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네. 한국의 등소평이 등장한 거죠. 실용주의. 실용주의. 실용주의로 흥묘 간다. 백묘론이라는 게 사실은 1970년대 후반에 그 등소평이 다시 집권에 성공하면서 밀려나 있던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뭐 한 얘기잖아요. 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음. 사실상 그 대선 국면인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 어느 당 후보가 됐던 네. 당내 경선만 보면 이른바 강경한 자세가 당내 경선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본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조건 중도 진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환에서 흥묘 백묘론을 꺼낸 것 같은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 정도의 입지라면 당내 경선은 생각하지 않고 네. 본선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활동하고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중도 소구력이 있어요? 다시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이 또 하여튼 저는 기자니까 취재한 대로 말하겠습니다. 네. 취재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민주당 내부에 고민이 많아요. 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첫 번째 그 중요한 국면을 지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중도도 좋고 실용주의도 좋고 민생도 다 좋은데 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험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제 1번 과제는 이 민주주의 체제를 그러니까 헌정 질서로 회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지 못하는 시스템과 체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중도 소구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보면 그 뭐 민생, 뭐 은행장들 만나서 한 얘기, 또 재벌 총수들 만나서 한 얘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제 경제나 정책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치의 시대이고 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보폭이 큰 정책 행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제 보니까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슨 정책 토론회를 민주당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이렇게 출렁이는데 이 토론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민주당 내부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취재를 했는데 내부에도 이러저러한 그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네.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전선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렇게 양 진영 간의 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 대 뭐 민주 세력 뭐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묶고 이 세력을 도려내는데 온 국민이 그 합세해서 좀 힘을 모아가는 이를테면은 민주당만 주체가 아니라 네. 제 뭐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해방전국 때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도를 좀 크게 설계를 해서 그 전체의 국민의 항쟁하는 국민의 리더로서 이재명 네. 대표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제 그래야 이 전선에서 자꾸 뭐 정쟁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구도 자체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가 되면서 끊임없이 정쟁 프레임으로 말려가니까
이 엄청난 국면에서도 여론조사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괜찮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충분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네. 지금 내부에서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란을 비롯한 이 불법 세력과 헌법 질서 수호 세력의 구도로 만드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구도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안 하고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 자신 있다 나는. 그리고 이거는 이 1심 유죄 판결이 아마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질 거로 저는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빠른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불법 세력 대 법질서 수호 세력의 완벽한 구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다 저는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입장을 바꿀 때 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네. 뭐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말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념과 진영 오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네. 노선으로 확실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6개 은행장 만난 것도 비슷한 행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위헌법률 심판은 선거법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일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헌재 한번 넘겨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은 이게 이미 2021년 3월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2년 상간의 헌재의 판단이 2, 3년 사이에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슈가 그렇게 나온다는 비춰지니까 것이죠. 네. 불법 세력 대 법질서 수호 세력의 구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념이나 진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테면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이게 중요한 노선인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합법 대 불법, 상식 대 몰상식, 내란 대 국민 세력 뭐 이렇게 구도가 가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범국민운동본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원탁회의 같은 것도 필요하고 보수는 이대로 좋은가 뭔가 새로운 보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가야 이게 좀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냥 여기에 묶여가지고 어찌 보자면 좀 개인 문제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효과를 내긴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주의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먹고사니즘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먹산이즘. 네, 먹사니즘. 그거 되게 뭐랄까?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먹사니즘 아니면 경제 문제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극도의 정치적 혼란 시기에 적어도 정치적 리더라면 큰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헌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뭐 하는데 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죠. 그래야 리더인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아마 그거 밝히면 또 여러 오해들 예를 들면
탄핵되기 전에 뭐 벌써 뭐 대통령 다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건 아닌가. 아니 근데 개헌에 네.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있지 않나요? 그럴까요? 그게 꼭 대선하고 그 결부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헌도 대선 전국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제 1번 지금은 저는 이 내란을 조기종식하는데 빨리 이게 끝내는 예, 게 좋다. 이게 정리될 수 있는데 온 힘을 쏟는 게 맞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네. 대선은 어떻게 치를 것이며, 근데 대선에 이제 5년 단임제로 계속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면, 그렇다면 개헌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국민투표를 가져갈 건지, 그리고 지금 출마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개헌을 할 건지,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그거 하긴 진짜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얘기 꺼내면 또 뭐 몇 년 뒤 너 누구부터 할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진행이 안 되는데 묘하게 하여튼 요런 게 딱 필요한 시점에 묘하게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으니까 개헌 논의에 있어서 그동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네. 현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개헌에 관심이 없거나 적어도 반대야.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판은 벌어져 있는 상태죠.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의 부재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니까. 지금. 네. 그러나 지금 개헌 얘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물론 네. 이제 개별 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뭐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뭐 당 대표급이나 이렇게 당론으로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 네.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빨리 지나갔던 거 네. 하나만 짚어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그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하면서 나머지 합의를 해오라고 이야기한 대목 있잖아요. 아,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양측이 이제 뭐 치열하게 다퉜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있었는데 여야 합의라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3명의 추천 문건, 거기 사인이 되어 있는 이 문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물어봤고, 그 최상목 대행 측의 변호사들이 제대로 이제 이걸 계속 공전했어요. 대답이.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 공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을 물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냥 재판관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여기까지만 듣겠다라고 하고 선고기일을 곧 잡겠다. 변론 종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는지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요 정도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또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이랑 이광호 본부장이 형사 사건에서 같은 변호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피의자 간의 이해 충돌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범의 변호인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의자 간의 이해 충돌이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면 같은 변호인이 못 하는 거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공범들이라고 쳐요. 공범들인데 이 사람들 이제 계속해서 수사받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명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 빈틈을 잘 수사기관이 찾아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공통으로 있으면서 어떤 뭐 말맞추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좀 시도하진 않을까 하는 그 게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 좀 걱정이 그건 돼서. 현실적인 리스크는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 비화폰 네. 증거인멸 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입맞추기나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더 큰 문제는 경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네.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하고 김성훈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김성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밖에서 이런 것 좀 넣어줘 하면 들어가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도 왔었다는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 뒤에 뭐서 이제 포착된 사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정 안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피의자 신분이어서 국회 나와서는 증언도 안 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편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봐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병과가 통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통신병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질문이 있었고 김성원 차장이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가진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누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그때? 뭐 정확하게 특정은 안 하던데 그랬던 적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부인이 왜 비화폰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대에 어떤 영부인이 비화폰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김건희 여사는 특수하죠.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국정에 개입한 것이 너무나 명징해 보이는 대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해외 순방 가는 일정조차도 명태균 씨한테 물어보고 뭐 등등의 이제 역할들이 있었던 거고. 그건 이미 비화폰이 아닌 거에서 드러난 게 그 정도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화폰으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근데 없는 것이고. 실상을 보면 영부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영부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가끔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실상에는 정확한.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국정 개입. 네. 안정적인 영부인의 국정 운영에 따른 네. 대통령이 그게 더 사실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김건희 특검은 진짜 어디로 가는 건지. 예, 지금 뭐 아예 그냥 거기까지는 못 그러니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희는 정말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12월 3일 날 내란이 벌어지고 이제 곧 뭐 5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달이 되는 건데 2달 사이에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한 거냐. 네. 여전히 그 윤이라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국회 나와서 어제 하는 거 보면 이상민 장관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태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내란을 일으키고 그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거나 죄송하다는 뜻은 1도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아무 책임 안 지고 떳떳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가지고 국가를 다스린다? 이게 용인돼도 된다? 저는 홍장원 차장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이제 요 이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뭐 다른 사람들의 특검들 혹은 뭐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앞으로 몇 년을 이 뉴스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달려야 되는지. 요것도 아니 일단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예.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수사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틀림없어요. 이게 정말 정광석화처럼 파바박 치고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속된 것 맞아. 숫자도 너무 적고 네. 범위도 너무 한정되어 있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실상이 너무 많아 보인단 말이죠. 고지적 해주셨었어요. 속도 예. 중요하다고도 예. 해주셨고. 근데 지금 너무 느리고 예. 지지부진하고 범위도 너무 좁아요. 아니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제가 보기엔 국무위원 중에 김영현 다음으로는 이상민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저러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어. 그러니까 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소방청장이 이미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식의 목리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네. 효율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큰 덩어리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일념 하나인데 대통령이자 내란 수괴
피의자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은 내란숙의 피의자로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방점을 찍고 끊임없이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이 큰 덩어리로서 내란 그 선전선동에 가담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지속되고 또 보수 언론들이 요새는 앞다퉈서 나서가지고 비호하는 글들을 써요. 조선일보는 진짜 가관입니다 요새.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핵심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뉴스도 잘 안 나오고 조용히 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증거를 상당수 이렇게 인멸했을 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증거는 시간인데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뒤에서 설득할 수도 있고. 아니 김용현 장관이 3시간 동안 다 부셨다는 거잖아요. 휴대폰도 노트북도 서재에 있는 자료들도 다 폐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망치. 그리고 검찰이 자기 선배들은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현 민정수 계엄 다음 날 모였잖아요.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민정수석 이렇게 네네네. 모여서 무슨 얘기 했는지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을 상대로 폭동까지 일으키는 지경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끊임없이 검사들과 판사들 이제 법원과 검찰의 대립으로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불순하고 불온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 시위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종의 진지전처럼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뭐 어떤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되는 그런 국면, 뭐 여러 해석들이나 아니면 그 규정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들의 얘기는 약간 좀 내전 중 혹은 진지전 중.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지켜야 되고 여기 고지를 뺏기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 다시 쳐들어가야 되고 이런 정도의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그 전에 얘기했듯이 내란 세력이 내전을 꾀하고 있는 거죠. 딱. 근데 네. 저는 이게 지금은 막 이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파면 결정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게릴라 전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에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법원을 습격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헌재에 대한 보호를 분명하게 하겠지만 뭐 그 다음에는 뭐 JTBC가 타깃이 될 수도 있고 MBC가 타깃이 될 수도 있고 네. 국회가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도려내지 않고 함께 살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폭도들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무서워요.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른바 번뇌, 108번뇌로 시달리는 요즘 108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네.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실 때 최대 48만 원, 통신사를 변경하시면 30만 원, 정수기 렌탈하실 때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나는 정말 현금은 싫다. 나는 현금이 내 지갑에 있는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대신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실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인터넷 비교원 지인을 살포시 추천하시면 저희도 또 살포시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인 많은 거 이럴 때 써먹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 많은 거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었죠? 이럴 때 지인을 총동원하셔서 여러분의 계좌를 두둑히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뭐 다단계 방식입니다. 이 정도면. 아, 나 이제 박수 치고 싶어. 너무 광고를 감동하시죠? 잘한다. 예. 108 아까 물어봤으면 아마 국민의힘 의석수예요.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8 물어보면 바로 인터넷 비교원이 생각납니다. 야. 네. 요즘 또 최윤경 기자를 많이 또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광고는 우리 최윤경 광고 기자가 중독됐어요 지금.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역시 아, 정프로다. 아유, 네. 그러면 요거 한 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 굉장히 유감이네요. 그 흥묘백묘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우 한우론을 저는 또 들고 나오고 싶습니다. 미국 소든 한국 소든 맛만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장르만 쇼핑몰에 있는 미국 소 또 한우 이거 다 팔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척아이롤 프라임 등급. 맞습니다. 네, 그거 지금 저희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아주 맛있는 네. 소고기도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재판 보실 때
입이 심심하시다면 그 구운 계란도 팔고 있고요. 이마시아 떡도 팔고 약식도 팔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장르만 네. 여의도 쇼핑몰에 다 있어, 있습니다. 다 있어. 그럼요, 그럼요. 네. 만약에 없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만들어 드립니다. 네. 소고기 드시고 입이 텁텁하시죠? 그럴 때는 읍천리 커피로 깔끔하게 비워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기 제거는 또 읍천리 커피 아메리카노 최고입니다. 와. 자, 여기서 그럼 저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인사드리고 이렇게 큰 전문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